해병대 간다고 했을 때 끝까지 말리지 못한 게 한이 된다. 지켜주지 못한 것에 너무 미안하다. 10년 만에 얻은 귀한 자식을 군대에 보낸 지 4개월 만에 잃은 어머니가 보낸 편지입니다. 2023년 7월 19일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고 최수근 상병. 그 후 약 2년이 흐른 지난 6월 10일 최상병 특검법이 공포됐습니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검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 일부도 소신표를 던져 특검 법안에 찬성했고요. 본회의장에서 투표를 지켜보던 해병대원들은 그리 병례를 하며 최상병을 빌었어요. 이재명 대통령도 취임 후 두 번째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의결하면서 빠르면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특검 수사가 시작될 거라고 하는데요. 왜 20살 젊은 청년의 안타까운 죽음을 두고 2년간의 긴 공방이 이어졌던 걸까요? 2023년 7월 22일 열린 최상병의 영결식. 구명조끼 같은 기본 안전장비도 갖추지 못한 채 작전에 투입돼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최상병의 마지막 길에 해병대원들의 추모 행렬이 이어졌어요. 이때 사건을 조사하던 해병대 수사단은 고인이 복무했던 해병대 1사단의 임성근 전 사단장 등 간부 8명에 대해 무리한 실종자 수색 작업을 지시해 최상병을 숨지게 했다는 혐의, 즉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여단장은 또 현장 지휘관이 판단하라면서도 철수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미 사단장에게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취지입니다. 등식으로 철수시키는 상위 애매 사단장님께 몇 번 건의드렸는데 첫날부터 뭐 알잖아. 현장이 위험하다는 보고에도 안전장비는커녕 복장 통일만을 강조하는 지침을 내렸다는 게 드러나면서 공분이 일기도 했어요. 2022년 개정된 군사법원법 수사 절차 규정에 따라 군인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한 범죄는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되어서요. 경찰과 같은 민간기관의 사건을 이첩시켜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했는데요. 이에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을 맡았던 박정훈 대령은 절차에 따라 7월 30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조사 내용과 경찰청 이첩을 보고해 최종 결재까지 마쳤지만 하루가 지난 7월 31일 국방부는 돌연 경찰청 이첩 보류를 지시합니다. 하지만 8월 2일 박정훈 대령은 보류에 대한 명확한 지시를 받지 못했다며 경북경찰청에 자체조사 자료를 제출했는데요. 이후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은 박정훈 대령을 항명 혐의로 직무정지 및 보직해임 조치했고요. 국방부 검찰단은 경찰에 제출된 자료에 반환을 요구해 당일 저녁 회수합니다. 나라를 뜨겁게 달궜던 최상병 수사 외압 의혹의 시작점이었는데요. 갑자기 국방부의 태도가 돌변한 이유에 대해서 여러 추측이 나왔지만 사람들이 가장 주목하는 건 7월 31일 오전 11시 54분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걸려온 한 통의 전화입니다. 이종섭 전 장관이 이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아 168초 동안 통화한 직후 최상병 사건 수사자료 경찰청 이첩과 언론 브리핑, 국회 보고를 모두 취소시켰기 때문인데요. 이 번호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속실 혹은 집무실의 내선 번호라는 게 최근 알려지면서요. 윤 전 대통령이 최상병 사건의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로해 경찰청 이첩 보류를 직접 지시했다는 이른바 VIP 경로설이 다시 불거집니다.